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한채입니다. 오늘은 우리 법인 형태의 세금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형태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형태를 설정하고 나면은 나중에 후회를 해서 내가 이렇게 좀 잘못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하고 싶다 해서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기록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체를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면이라든가 그동안에 냈던 세금의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크레딧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다 말소되고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 나한테 또 우리 사업 형태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나누자면은 개인 명의의 비즈니스, 그 다음에 동업자 형태, 그 다음에 LLC라는 것이 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라는 형태가 보통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누어 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로도 법인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인간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이 비즈니스와 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고 운영을 하더라도 나의 상관인 그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나의 보스가 되고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나는 쉽게 말해서 매니저급이 되기 때문에 즉 프레지던트라든가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든가 이런 건 다 경영권이죠. 그렇죠? 경영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내 바로 위에 있는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주식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주식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그 실질적인 운영을 하다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그냥 서슴없이 소송을 받으면 회사를 포기하고 저는 나온다면은 저에 대한 크레딧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리한 면이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 주식회사를 하시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설립을 해야 되는데 한국과 달리 몇 인 이상의 발기인이라든가 얼마 이상의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돈을 신청비와를 내시면 바로 법인 설립이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다 설립이 됩니다. 이 법인이 설립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라든가 여러 가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럼 법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법인의 장점을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법인 설립이 한국과 비해서 굉장히 용이하다. 두 번째 소유권 이전이 용이합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됩니다. 내 개인명의나 동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사업체를 넘길 경우에 저는 그 사업체 말소를 하고 새로 사시는 분은 또 다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회사를 그대로 주식을 다른 분한테 아니면 내 자녀나 내 아는 사람한테 50%, 10%, 20% 마음대로 주식의 퍼센트를 넘김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이 용이해집니다. 세 번째로 회사의 생명이 영구적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라는 것은 나 개인하고 틀려서 내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그 사업은 일단 거기서 사업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나 개인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속 그 사업체와 회사 이름이 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융자를 받을 때라든가 금융기관에서는 회사로 법인으로 등록된 사업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주에 대한 유한 책임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회사 우리가 얘기하는 S회사에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샀다. 샀으면 그 회사가 비록 파산을 하더라도 나는 1,000만 원을 손해보는 것이 최고의 손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식회사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는 유한 책임이 됩니다. 따라서 무한 책임이 아니고 개인명의나 파트너십이나 이런 것들은 무한 책임이 되지만
나는 유한 책임이라서 내가 투자한 것만큼만 손해본다면 그걸로 모든 것이 상황이 종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유한 책임이라는 것은 몇 가지 예외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일즈 텍스와 페롤 텍스를 세금을 못 냈을 경우에는 그것은 경영진이 했던 임원들에게 책임이 전가가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세일즈 텍스와 페롤 텍스는 정부기관을 대신해서 사업체가 손님들이나 종업원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부로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회사의 운영이 힘들다고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불법 사용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임원진이 져야 됩니다. 기억하실 것은 일반 법인세라든가 무슨 영업상의 부채라든가 이런 것은 유한 책임으로 벗어날 수가 있지만 종업원 세금과 세일즈 텍스는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인으로서 그러니까 프레젠트 경영진으로서 책임져야 될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와 아니면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비록 주식회사지만 거기에 책임자인 프레지던트나 이런 임원들은 거기에 대한 형사와 민사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두 분이 파트너를 하면서 내가 사장할게. 내가 사장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좋아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많은 책임의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의 장점을 봤는데 또 세법상의 장점은 또 뭐가 있느냐?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그 트럼프 세제 개혁을 인해서 법인세, 연방세만입니다. 현재 법인세가 20%입니다. 그러나 개인은 37%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회사에서 이익을 10만 불로 하는 걸로 했을 때는 20% 텍스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개인 사업이라든가 해서 내 소득이 됐을 경우에는 나는 37%를 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세율이 높을 때는 회사의 세율이 낮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사에 돈을 남겨놓는 걸로 하고 회사 법인세 내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리한 점은 뭐냐면 여러 가지 그 베네핏이라든가 이런 플랜, 펜션 플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이제 뭐 세 번째로 보통 이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인컴을 좀 조정하고 싶다. 파이낸셜 에이드라든가 자녀 학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내 인컴이 5만 불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는 나머지 이익금은 회사에다 남겨놓고 내가 갖고 나오는 것만 소득으로 해서 내 소득 세금 보고에 조정이 좀 수월합니다. 단점은 무엇이냐? 굉장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이거 결론입니다. 올해 10만 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인 2만 불 세금을 내고 8만 불이 남았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주주인 나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즉, 한 번 내야 될 세금을 두 번을 내야 되는 경우가 결국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중과세의 단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 단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S 코퍼레이션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IRS 코드 S, 서브 S의 알파벳 S의 그 약점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몰 비즈니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일반 법인, 앞에서 말한 법인은 일반 법인은 C 코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반 법인과 똑같습니다. 법적인 건 똑같습니다. 다만 세금 면에 있어서 국세청과 그 소속된 주정부에다가 나는 S, 스몰 비즈니스니까 조금 세금 면세를 달라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법인세가 보고는 하되 법인세가 따로 나오질 않습니다. 즉 법인세를 안 하고 바로 나한테 그대로 10만 불이 남았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보고만 하고 회사에 10만 불이 내가 개인 세금을 내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 세율이 높을 경우에는 당장 올해는 좀 손해가 보는 경우도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S코퍼레이션이 그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자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주주가 100명 이하에 되고 그 다음에 주주가 주식회사나 파트너십 또 불법 체류자나
합법적인 그 미국 거주권자가 아니면 주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주주가 되면 S코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이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한 가지 종류의 주식밖에 없습니다. 뭐 프리퍼드 스탁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좀 규모가 커지면 스탁도 종류도 여러 가지 나누게 되는데 그런 것이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 사업체를 이제 이 주식회사를 하면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 주식회사에서 내 그 개인적으로 나한테 수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즉 커밍글 섞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당연히 법인이 남입니다. 따라서 내가 급하다고 해서 회사 돈을 5,000불을 끊어서 내 개인 모계지를 한다든가 자도 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법인으로서 나중에 파산을 하게 되거나 유한 책임을 청구하게 될 때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은 일단 고용주 번호, 그러니까 회사 법인 번호죠. 우리가 개인은 소셜시큐리티 넘버가 필요하듯이 그 고용주 번호가 필요하고 주정부에 여러 가지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립하는데 이렇게 까탈스러운 것만큼 또 이제 나중에 사업체를 하고 난 다음에 디솔루션이라고 해서 주정부 법인 등록과에 법적으로 해체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 뭐 회사가 얼마 정도 이익이 나야 된다 했을 때 만약 회사가 의무적으로 3만 불을 이익을 남겨야 된다 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일반 법인은 거기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만약 S코브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3만 불은 내가 갖고 오는 걸로 해서 세금을 내 개인 세금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S를 할 때 혹시 고용인이라든가 영주권 신청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S 코퍼레이션으로 설립해서 하시는 방법도 아마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